항상 좌빨들은 이런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츤드레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0일 향년 100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우리 군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국군의 창설과 6.25 전쟁에서의 수많은 활약상 덕분에 지금까지도 군의 가장 큰 어른 대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노영희 변호사라는 분이 방송 중에 백선엽 장군님의 현충원 안장과 관련하여 망언을 했죠. 했는 말을 인용하자면 어떻게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 백선엽이 현충원에 묻히느냐 라고 말해 욕을 많이 처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이 왜 일어났고 군인이 뭐하는 사람들이고 북한이 어떤 곳이고 현충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변호사도 하고 방송에도 나와서 삽소리를 하는 게 너무 화가 나 백선엽 장군님에 대해 여러분들이 좌빨들에 의해 속고 계시는 부분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선엽 장군 하면 가장 먼저 씌우는 프레임이 매국 친일파, 같은 민족 독립군 죽인 사람 등인데요. 백선엽 장군은 일제 말기인 1942년도에 만주국 봉천군관학교 9기로 졸업해서 일본 제국주의 유성국가인 만주국의 소유로 임관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관 1년 뒤인 1943년 2월 간도 특설대로 전출 가서 1945년 1월까지 약 2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자주 쓰는 프레임이 독립군을 때려잡던 간도 특설대였다인데 이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1931년에 일본은 만주전쟁을 일으키고 거기를 완전 장악한 후에 만주국을 세웁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은 간도 지역의 지배력을 잃고 거긴 일본 땅이 된 겁니다. 인정하든 말든 일본 땅이 된 거예요. 거기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조선인들이 군대를 이끌고 게릴라도 하고 폭탄도 던지고 멋진 전투를 했다고 상상하고 싶지만 1942년도 당시 상황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독립군은 이미 20년대 봉오산, 청산리 등을 거치면서 큰 활약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와해되고 세력이 사라져갔죠. 그리고 당시 1942년도 우리나라 무력 독립운동 세력들을 추적해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고 영화에도 여러 번 소개된 김원봉이 조선 의용대로 활약을 많이 했지만 중일전쟁 거치고 중국의 지원이 끊어져 1940년도에 100여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광복군의 1942년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로 전입도 하기 전에 흡수되어 버리면서 임시정부가 위치한 중국 내륙에 있는 충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김원봉을 따르던 조선 의용군 일부가 중국 팔로군 산으로 들어가 항일 전쟁을 합니다. 중국 국민당과 작별하고 공산당 아래로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팔로군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 조선인민군 모처가 되는 겁니다. 빨갱이 뉴스 오마이뉴스도 백선엽 장군님을 까는 기사를 하나 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얘네들도 그런 사실들을 다 인정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그러나 독립군과 전투를 한 적이 없었다는 그의 주장은 미심쩍기만 하다. 실제로 간도 특설대는 1944년 이후 러허와 허베이로 넘어가 중국 팔로군을 상대로 작전을 펼쳤지만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에 부임한 1943년 당시는 아직 간도에서 활동하던 시점이었다. 당시에 간도 지역에 잔존 한인 독립군 세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항상 좌빨들은 이런 식입니다. 미심쩍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아니 그럼 있었다는 걸 뭐로 증명할 거예요? 활동을 뭘 했는지 하나도 말해보고 사망자가 몇 명 있었다.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없던 사실을 어떻게 없었다고 증명하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독립군을 동일시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 팔로군은 다 때려잡아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 걔네들은 우리와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했지만 결국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중국 공산당 장본인들입니다. 중국 공산당 팔로군은 다시 말하지만 6.25 때 우리나라를 밀고 내려온 빨갱이들입니다. 독립군이 아니에요. 이어서 설사 동포 한인과의 직접적인 전투가 없었다 하더라도 팔로군 토벌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간도 특설대가 팔로군을 상대로 자행한 잔혹한 토벌과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국적을 넘어 단죄받아야 할 전쟁 범죄다. 그런 부대에서 사병도 아닌 장교로 복무했던 백선엽이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도 이해 안 되는 자기 주장을 펼쳐요. 전투가 없었다고 치죠.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지가 말을 해도 좀 억지 같거든.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말로만 뭐 있었겠거니 하는 말투죠. 근데 문제는 팔로군 토벌을 왜 설명해야 되죠? 당연한 건데. 팔로군은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대일본 전쟁 부대고 일본은 대팔로군 전쟁을 하기 위해 간도 특설대가 이동을 한 거예요. 군인끼리 전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테러나 살상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실체가 전혀 없는 이 사람의 상상에 의해 그걸 창작하고 또 이걸 기사를 씁니다. 뭔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좌빨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데이터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얘네들 말이 증거가 돼버려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독립운동가가 되어버리는 클래스. 중국과 일본이 전쟁한 건데 심지어 그 상대가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간도 특설대에 조선인들이 포함된 건 사실이에요. 이건 지금 공산당 빨갱이 쪽에 붙었냐 일본에 붙었냐 이 차이지 팔로군은 독립군이 아니에요. 뭔가 크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기자는 마치 공산주의자와 혼혈일치되어서 공산당을 상대로 싸운 게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는 사회주의.
그리고 장교로 복무한 걸 시비를 걸고 싶은 것 같은데, 백선엽 장군과 문재인 아버지가 동갑이에요. 1920년생. 그 당시 태어난 20년대생들에게는 직업의 선택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전부 일본인으로 나서 자라고 컸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존의 문제이고, 일본 지배에서는 조선시대에 있던 신분제가 완전 철폐되고, 상놈이든 양반 출신이든 조선인들에게 직업 선택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었으니까요. 그게 공무원이었다고 용서되고, 군인이어서 비난받는 건 무슨 기준이고 누가 감히 결정하나요? 병사는 용서돼도 장교로 복무한 게 책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도 일제치하에서 흥남시청 농업과장까지 하셨으니 책임져야죠. 군 장교는 조선인으로서 하면 안 되고 시청 공무원은 해도 되나요? 이 사람 논리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조선을 까보면 일제치하에서 봉급받은 조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에게 피를 조금이라도 물려준 고조, 중조, 조부모 때까지 다 더하면 고조대 16명, 중조대 8명, 조부모 4명, 총 28명이에요. 이 중에 일제치하에서 적극 협조한 조상 한 명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두 분 모두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서 태어나셨고 학교 다니던 30년대도 이분들은 학교에서 일본인으로 교육을 받고 컸을 거예요. 당시 삶을 살았던 사람들, 특히 백선엽 장군님의 실제 사례를 들어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중학생인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미 망하고 일본이 된 지 10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3남매를 어렵게 키우는 빈농의 집안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서 빨리 출세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사회활동을 하던 사람이 전향해서 일본 앞잡이를 하면 친일파라고 욕을 할 수 있어도 태어나서 일본인으로 교육받고 일찍 아버지를 잃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프레임을 씌울 때도 당시 상황과 그들의 현실을 고려하고 비난의 잣대를 들이대야겠죠. 독립되고 백선엽 장군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국군 창설에 큰 역할을 하시고 빨치산, 토벌 등의 전공도 세우시고 특히 6.25 전쟁 당시 이분의 거의 모든 것을 내포하는 명언이 있죠. 낙동강까지 밀려서 남한 임시정부까지 위치하던 대구를 코앞에 두고 다부동에서 고지 점령을 주저하는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앉아 내 말을 들어라. 그동안 잘 싸워줘 고맙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후퇴할 장소가 없다. 더 밀리면 망국이다. 우리가 더 갈 곳은 바다밖에 없다. 저 미군을 보라. 미군은 우리를 믿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후퇴하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 대한남한으로서 다시 싸우자. 내가 선두에서 서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그리고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의 육군 1사단은 괴뢰군 3개 사단을 혼자 막아내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전투가 되고 우리가 지금 김일성 만세 안 부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미연합 사령관 즉 미군 사성 장군들은 최근까지도 이 취임식에 항상 백선엽 장군님을 모시고 명예사령관 대접을 해드리면서 산 역사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백선엽 장군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박원순에게 빗댄 좌빨들이 있던데 그분이 아니라 이분에게 빗대는 게 맞아요. 왜? 진짜 나라를 구하셨으니까. 현충원의 위치가 서울이든 대전이든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지킨 나라에 몸유일 몇 평 남짓한 공간을 내드리는 것에 대해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국가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희생을 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임명사전에 이분이 등록된 것도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간두특설대 복무 경력 때문에 등록된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2009년도에 친일 임명사전 만든 임헌영이가 누군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백선엽 장군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